안녕하세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 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 실렉트문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넣고 빼고 하는 거, 인설트, 뭐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거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까지 배웠으면 사실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 정의를 위한 SQL 언어라는 게 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앞에서 했던 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질이요. SQL이 하는 기능을 요약한 건데 그래서 데이터 질이요. 실렉트문에 대한 거 설명했고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조작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정의요. 그리고 트랜잭션까지 해볼까 합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트랜잭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하시게 되면 이건 아시겠지만 테이블을 만들고 변경하고 지우고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당연히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죠. 보통 한 번 만들고 나면 뭐 오래 쓰죠. 그러니까 크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실렉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인설트, 업데이트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요. 테이블을 만들고 지우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닌데 필요한 기능이긴 하죠. 오늘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요 명령을 해서 테이블의 속성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테이블 만들어진 거죠. 네. 한번 꼭 실습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테이블 만들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여기 테이블 만들고 확인하고 뭐 비슷한 것들이었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테이블 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얼터 테이블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샘플을 한 번만 돌려보시면 아는 거고요. 특별하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 바꾸는 거죠. 리네임하는 거, 드롭하는 거. 테이블 드롭하면 큰일 나죠. 한 회사의 시스템을 잡아먹는 가장 중요한 손쉬운 방법이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드롭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쭉 스토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RDBM에서 쓰시다 보면 사용자가 넣는 데이터 말고도요. RDB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키값이나 어떤 시리얼로 숫자나 그다음에 뭐 접근 권한이나 뭐 컬럼별 뭐 기본 값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데이터 말고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그 RDBM에서 별도로 뭐 생성하고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딕셔너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자원, 그러니까 데이터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그렇죠? 그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데이터 딕셔너리는 대충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RDB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넣으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생성할 건 아니고 단지 여러분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내용을 뭐 찾아보거나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저, 올, DBA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 딕셔너리는 읽기만을 위한 거고, 왜냐하면 만드는 거는 RDBM에서 만드니까 읽기만을 위한 거로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이제 지정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보면 이제 유저 그 권한의 범위를 갖다가 유저, 올, DBA, 그죠? DBA는 당연히 관리자만 되는 거고요. 유저는 그 소유자,
그다음에 뭐 권한 보유하는 사람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정말 DB 관리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목표인 사람들이 보통 보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데이터 딕셔너리에 중에서 몇 개 많이 쓰는 것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BA 테이블, DBA 유저 여기 보시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저도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거 뭐 자꾸도 뭐 맨날 쓴 게 아니라서 요 정도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DB 요 동영상을 보실 분 중에서 DB 관리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분들은 아마 요걸 많이 이런 거를 많이 좀 사용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딕셔너리를 뭐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 유저 테이블 정보를 조회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유저 테이블에서 테이블 이름을 조회해 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유저 테이블에서 뭘 뽑아오는 거. 내가 몇 가지 또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시니까 그 데이터 딕셔너리를 몇 가지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분 돌려보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탈로그에서 뭐 뽑아라 너무 많아서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딕셔너리라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자,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려면 이만큼은 한 번에 수행되어야 된다.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ER 모델링 할 때 릴레이션십 했잖아요. 그럼 1대 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다에 해당하는 테이블로 이렇게 추가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2에 해당하는 곳에 새로운 항목이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갖다가 이 다 쪽에다가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개 작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그 테이블이 이게 여러 시대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업데이트했으면 여기다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시대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돼야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하나만 업데이트하고 하나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업데이트 안 한 거는 롤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일치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트랜잭션을 하려고 하면 그 커밋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밋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롤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트랜잭션에서 수행했던 작업들이 다시 원위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이 아주 긴 경우에는요,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를 하나씩 줄 수가 있죠. 뭐 그런 거. 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왜 필요한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테이블 간의 관계 때문에 중복되는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이쪽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또는 어떤 뭐 이름이라는 데이터가 이 테이블도 있고 저 테이블도 있는 경우 이런 거 있죠. 이런 때 둘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둘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업데이트가 하나만 업데이트하고 하나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둘 다 업데이트 되도록 그 두 개를 갖다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묶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트랜잭션 묶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롤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롤백이라는 건 업데이트한 거를 그 전에 업데이트 안 한 걸로 백 하는 거죠.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학생들한테 설명하다 보면 트랜잭션의 개념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트랜잭션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트랜잭션 이야기에서 요거까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잭션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이 RDBM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RDBM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무결성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객체 무결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중복된 행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지정된 컬럼에 들어갈 값의 범위나 형식 같은 것들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3점 무결성은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행은 함부로 못 지우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릴레이션십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컬럼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 그런 것들 할 때 그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할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정확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테이블에 중복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유효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되고, 딴 데서 사용 중인 행을 남이 함부로 지우지 못하도록 이걸 이제 우리 락을 건다고 그러는데 그걸 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이해했죠?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정확성을 위한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해서 RDBM에서 책에서 보통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 중에서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친다고 치더라도 사용자 정의 무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릴레이션 같은 걸 맞았다. 또는 뭐 조인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 데이터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그것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한 번에 모두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한 번에 그래서 그걸 모두 다 고쳐질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리하는 게 뭐냐면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데이터 무결성, 그 중에서도 사용자 정의 무결성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쓰셨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잭션은 결국 데이터 무결성 중에서 사용자 정의 무결성 쪽에 딴 쪽들도 일부 관여하긴 하지만 사용자 정의 무결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